수행해 나가는 방향을 썼던 것이 여기 이제 우리 지도자 임금이 대답지를 못할 정도로 된다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기자회견 때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에 대통령 당선자 여기 전부터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토론 과정 속에서 막 질문해서 말 못하게 만들어갖고 그러고 나서 대안을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말아보니까 그래 말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말 못하게 대답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대답해가는 방향을 자기들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을 써나가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해갖고 대답을 못 나오게 해갖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나가는 것이 여기 말하면 좌고우반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 흐름으로 봐서는 이 변호사님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은 이 책에서는 본문은 별거 아니에요. 살짝살 문제 뭐지 알아보라. 들어가서 이제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것이 문제는 바로 말하자면 원전이란다는 영문에 비해서 해석편에서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하지만 다음 기회에 비슷한 것들을 써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읽으면서 오늘은 다 복잡하게 읽고 차례 않고 한 애초에 기본 문장들을 보면서 앞에 4줄을 보고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6줄 보고 해갖고 오늘 끝내고자 합니다. 여기 원전에 보자면 2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문장과 두 번째, 5번째에 나오는 문장과는 실은 말하면 문장의 절이 달라서 원래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 원래 명작 교과서에는 따로따로 장이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 원전에서부터 왕왈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에까지 4줄은 말하면 실은 이것은 이 여기에 있는 좌고우반에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줄의 과목에 다시 말해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그 밑에다가 붙여야 할 내용이 해당하는 것인데 책에상 편집하면서 갈라놨으니까 부분에 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전으로 보자면 이 좌고우반은 의제 회피 문제다 하는 문제는 제2장 6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상 2-6이라고 써야 할 것이지만 실은 이것은 앞에 부분은 2-5에 속하는 것이고 6개 줄부터서 5줄부터가 2-6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때 여기 편집상으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왈, 과인은 윤진입니다. 왜 좀 정치 잘합시다는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자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그런데도 정신력이 해롱해롱해서 정신병이 있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끔 실수가 많이 있지만 우선 살고 즐기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회피하는 논리를 만들라고 나는 유진, 나 건강이 약해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과인은 유진, 그 말은 제선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동안에 호색 현재 우리 마누라하고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몸이 약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잘 지내려고 생각하지 전쟁 준비를 못해요 라는 말로 분명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내관에 금실이 좋고 각시 좋아한다는 얘기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해놓고 이 맹자가 선왕을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넘어가고 가능하면 맹자는 근본 문제 뭐냐, 동질적인 요소를 가미시켜갖고 키워가지고 품어가지고 한테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조자돼갖고 그 내용을 이 정도 고도화시켜갖고 자기 의도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논리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우선 문장부터 보자면 좌고 우만, 오른쪽을 둘러보고 왼쪽도 둘러보고 그러면서도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할 말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을 때 뭐냐면 대답을 직접 못할 때는 이 말에다 저 말에다 헛소리 해가면서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쓰는 방법을 쓴다.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하냐, 쫓아가갖고 이놈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써버리자는 것이 이 내용인 것이 있다. 그 두 줄째 보려면 나는 몸이 약하고 또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제 선왕이 얘기하니까 맹자께서 그 말 듣고 대답하십니다. 석자에 태왕이 호색하고 권비하여서 옛날에 아주 고대 국가에 있어서 주나라를 만들어왔을 때의 주나의 시조 얻을 때도 근본적으로는 다 나라 되기 전에 먼저 서방각시부터 가정을 충실하게 했던 것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양의 국가제도는 부부간을 중심으로 한 서방각시 가족제도 연장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오 라는 말로 딱 품어갖고 다음에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차례하여 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맹자의 논리수법이라고 봐집니다. 옛날에 이 태왕이 호색하였는데 권비하였습니다. 태왕이 뒤에서 나옵니다. 태왕 앞에 설명했고 고공담보의 이게 국대고 국대 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임금은 바로 내간의 금실이 맞아갖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가지고 가정과 국가를 연결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태왕이 호색하여서 내간의 금실이 좋아갖고 여자를 갖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 자기 배우자를 부인으로 삼았다. 그것이 권리, 그 비를 권리라는 그 기자하고 똑같은 기자. 그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시에서 말하기를 고공단도는 내조 이주마해서 여기 말하자면 태왕이 고공단보입니다. 옛날 고공단보라고 하는 옛날 초기 어려울 때에 있어서 원시사회로부터서 이 가족 공동체로부터 국가 공동체로 발전하려고 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때의 고공담보라고 하는 지도자는 가족을 키워서 국가로 발전시킨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내조 주막 그 기나라라고 하는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있어서 뭐냐, 바로 고공담보는 기나라 쪽으로 기우, 기하, 기나라의 산 밑에 있는 터전 쪽으로 이 말을 몰아가지고 내조주마 아침 일찍이 말을 몰고 와서 설서 수호 바닷가에다가 말을 몰고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설서란만 말 끌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우시하 기땅 안에다가 머물러서 나 세월마다 풍수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그리고 그 강녀 혼자만 안 되겠다. 그 나라를 세우려면 짝꿍이 시작했다. 그래서 곧 원은 아까 연결시킨 말이다.
그래서 곧 이어서 강씨의 여자, 강씨는 그러니까 옛날 전방에 있었던 중국 계통도 되고 야만 계통도 되고 어느 쪽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강씨의 여자를 은급 데리고 와서 그분 데리고 왔다 와서 그 다음에 율례 이 서우 그 집터 국자는 지부자 되면 집터라고 집터 자리에 있는 대로 지금 짝이 되어야 할 각시를 데리고 와 가지고 그러면 율례를 한번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왔었는데 이 당시시야 그때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서방각시가 다 흩어져 갖고 있는 상태, 국가제도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무엇이 해야 하냐면 짝꿍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 갖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르러서 보니까 다시 말하면 태왕도 외톨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왕도 외톨이고 또 지금 각시도 아까 말한 강씨도 외톨이요. 그래서 내무 원녀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여자, 질투하는 여자도 없고 외무 광부 다시 말하면 원녀란 말은 라이벌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밖으로 볼 때는 지구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볼 때도 광부 비광자니까 텅 비어 있어. 비광자 짝꿍이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짝을 지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자기 질투할 사람도 없고 밖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 짝 지어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진다면 서로 간에 안 맞겠다 그 말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왕이 여호색하니 임금이 역시 자기 짝꿍하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짝꿍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백성들도 뭐냐면 여백성동지 백성들도 다 짝꿍들이 있었고 좋으면 임금하고도 각적으로 사이가 비하고 사이가 좋고 백성들하고도 짝꿍들 사이가 좋으면 이때 짝꿍 좋은 사람들이 모아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짝꿍 좋은 사람이 만들어갖고 새로운 나라가 뭐냐? 기땅에서 기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하유 무엇이 문제가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해서 다 짝꿍들을 안배해가지고 싸우지 않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다 짝꿍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 뜻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서로 간에 서방각시가 질투심이 없고 삼각관계가 없을 때 자연히 좋은 짝꿍이 만들어졌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기나라가 섰던 것까지를 설명한 것이 여기 말하자면 원전의 첫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했던 대로 2장에서 제5절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도 넘어가면 다섯째 줄부터 보자면 맹자가 위 제선왕할 맹자가 다시 제선왕을 불러서 선왕께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경우에 짝꿍이 흩어지고 복잡하게 됐을 때 어쩔 것인가요? 해갖고 이제 임금한테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말을 솔직히 차례차례 물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몰아간다고 한 것입니다. 맹자가 위 제선왕할 제나라의 선왕을 불러가지고 맹자가 하는 말입니다. 왕지신이 유탁기 처자 우기우 이지 초유자였다면 급기 반야할 때에 즉 봉뇌기 처자하면 즉 여지하니까 여대목은 지금 부부간에 혹은 가족끼리 일 맺혔을 때
책임 못 지는 놈들을 어떻게 추궁할까요? 하는 얘기를 갖고 지금 맹자님께서 개선왕한테다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해 가려고 한 의도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가 다시 보입니다. 아주 처음에 평범한 문제 갖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맹자가 선왕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신하가 이거 탁기 처자 기후 자기의 친구한테다가 임금 신하가 자기의 친구한테다가 지 짝꿍 부인을 나 지금 천하라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공무 처리를 안 할게 놀러 간단 말 대신 공무 처리를 한단 말이야. 나 이 천하라에 볼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식구들 여기는 아까 말한 기에서는 지금 완전히 정착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맞서 도와줘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하라를 가야 하는데 내 집사람과 새끼들을 맡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임금 밑에서 있는 여기 아까 이 기땅 기나라 땅을 네가 맡아갖고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너희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데다가 네가 내 식구들 내 처자 내 각시하고 내 색 좀 맡아서 같이 사지를 해주고 있더라. 그럼 나 얼른 내가 천하에 가서 공무 일 처리하고 올 동안까지 한 달 됐니 두 달 됐니 네가 좀 내 새끼 좀 봐주라. 가족의 부양을 친구한테는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 친구 처자를 맡아 가지고 그 친구가 천하라로 일부러 공부하러 갈 때에 관리라고 맡겼다. 그리고 나서 비기반야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맡아주라 라고 해서 맡아주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비기반야 돌아왔을 때 보니까 빗자는 비교할 빗자는 미칠 극자라고 했다. 돌아올 때에 맡아 보니까 즉 동네 이 처자 기 부인을 친구 부인을 맡기는 맡았는데 어떻게 맡았냐 그러면 동이란 말은 춥고 따뜻히 못하는 게 다시 말하면 냉방에 살게 하였고 내는 배고프게 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전전 춥고 배고프게 해갖고 그 친구 치자를 지금 맡기를 해놓고는 제대로 부양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공무를 위해서 천하라까지 가면서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맡게 해놓고도 그 처자를 뒷바라지 안 했던 그 친구는 즉 여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친구만 보고 맡겨놨지 않은 이상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었더니 그때 왕은 어떤 놈 새끼 그런 놈 나쁜 놈이니까 쫓아내버려. 그래서 말하자면 왕이 왈기기 버려라 그런 놈 친구 삼지 마라 라고 해서 버릴 기자로 대답을 했다 그 말이다. 세상에 나 출장 간다고 맡겨놨는데 내 식구들을 굶고 떨어져 맨들어서 어쩝니까? 그런 놈 친구 삼지 마라 라고 대답을 했다. 쉽게 말해 간단한 대답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기로 한 이 사사가 불능치사하면 즉 여기네 하니까 만약에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불능치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전문가 다시 말하면 사니까 선비들을 한다거나 지도자 중간 지도자들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있다면 즉 여지하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여기선 앞에 몸기자가 중간에 안 나오면 몸기자고 살짝 나오면 이미 이자입니다. 이미 이자는 버릴 이자입니다. 그럼 조금 나아갖고 우리 앞에까지 대각통이 나오면 뱀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쪽에 나온 것이 앞에 시작은 그놈보다 더 앞에 나오면 뱀사자가 되고 중간에만 나오면 버릴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딱 빠지시면 몸기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라 해요? 왕한테 이런 놈을
지기 거느리고 있는 지금 부하들을 다스리지 못한 놈을 어떻게 믿었을까? 라고 하니까 임금이 하는 얘기가 이기 그런 놈은 이기는 버릴 기자로 버릴 책자입니다. 내쫓아내버려라. 퇴거해라. 퇴거해라. 그런 놈은 그 자리에서 이 관리 책임자인 이 사사를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려라. 비유하자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러면 아마 반장급이란다거나 혹은 그 지도자급이란다거나 그런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총사령관 입장에서 볼 때 부장이란다거나 반장이란다거나 그런 것들이 초장이란다거나 하는 역할을 모를 때 어쩝니까? 쫓아내버려라. 그런다 보면 그놈은 모든 게 쫓아낸다고 했다. 그래서 사경기 내에 나라를 맡겨놨더니 군수를 맡겨놨더니 도자를 맡겨놨더니 그 사경기라면 한 지역이 동서남북에 있는 한 영역이죠.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맡은 사람이 그 땅을 지대로 지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작은 일 맡겨놨다가 더 큰 일 맡겨놨다가 전체 큰 일을 맡겨놨는데 못하면 어쩔 것입니까? 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사경기 동서남북에 있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지역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사람 어쩔 것입니까? 라는 뜻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경기 내에 얘는 군이란다거나 면이란다거나 더 나가서는 도를 혹은 현을 맡겨놨는데 사경기 내를 그렇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쩔 것입니까? 즉 여기 내하 어찌하였을까? 라고 그러니까 야 쪼가놈 쫓아내면 했는데 더 큰 일 총체적인 일을 모를 때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총체적인 일을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복잡했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안 서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러면 왕이 고 좌우 고는 고개 둘러본다고 상의한다는 말이죠. 얼굴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딴소리 저 어디 갔어? 점심시간 얼마 남았어? 그 헛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요한 문제는 왕이 할 말 없을 때는 나 몰라라? 그러면 이제 무책임하게 되니까 왕은 입장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딴소리를 해갖고 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중요한 문제는 딴소리하고 있을 때 대답해라 말이오. 그럼 왕은 톡톡 뻗기만 안 돼. 그럴 때 신하들은 어떻게 했겠냐? 왕이 말하고자 한 뜻이 무엇이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갖고 왕이 대신 말할 수 있도록 왕 대신의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갖고 왕의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줄 것인가를 설명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대로 35페이지에 나오는 해독에 나오는 대로 해독에 나오는 5째 줄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동방사기라고 한 사람이 삼천각자 동방사기 한 번씩 궁궐은 몇 년씩 더 사니까 3년씩 더 사니까 3,000번 궁궐을 쓰니까 1,000번 궁궐을 쓰니까 3,000년 더 살았다. 그렇게 말은 삼천각자 동방석이라고 하는 잔머리 잣도라는 지혜가 있는 대화군 다시 말하는 호변객인 동방석이가 어떻게 대응했냐 문제를 갖고 직접 여기서 내용한 것은 이럴 때 지도자가 바로 말 대답 못할 때 바로 왜 그 대답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라고 해서 공격해버린 것이 아니라 요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말 대답 못할 때 옆에서 윤석열이를 공격해본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갖고 끼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직접 대답은 않지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가버렸습니다만 일단 인도를 나가고 해서 우리 사무실이 있다고 건다면 하다면 30분씩 1시간씩이라도 느려가면서라도 강의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동사무실이니까 마음대로 오는데 그래도 우선은 여기 영문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있는 대로 해독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독편 속에도 핵심은 문제를 얘기해놓고 여러분들 가서 공부하시도록 방향을 그렇게 제고야 합니다. 우선 34페이지 영문 좀 보십시다.
제선왕이 아환유목의 병, 나는 못된 병이 있단 말이오. 그런데 또 난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오. 그래갖고 그 내용을 설명해 왔던 것들은 내가 앞에 얘기했던 이 앞에 편을 이 부친군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말하자면 뒷땅으로 이사를 가면서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다가 무시매들만 우원이 들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시는 여자들 짝꿍가비들도 다 노처녀들이 한다거나 과부들 다 모아갖고 거기서 한 사람씩 지어줘 가지고 남편과 아내들이 아까 얘기도 앞에 나왔던 대로 환과 오덕, 다시 말하면 과부나 호리비가 아닌 형식으로 가정을 갖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서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될 때는 재산 좋아하고 각시 좋아하고 서방 좋아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겠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34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7째 줄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셋째 줄까지의 내용은 바로 뭐냐. 그러면 새로운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갈 때는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지라도 좀 불분명하고 잘 안 됐을지라도 우원이 모아갖고 떼지어갖고 우원이 한꺼번에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들은 반드시 조그마한 차이들은 자연히 수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말하자면 당군께서 오조선을 세울 때에 있어서도 바람제비 뭐 구름제비 뭐 농사꾼 뭐 다 몰아갖고 갔을 때 거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머시매들만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단지 지도자 왕한테만 짝꿍이 없으니까 호랭이 오고 고모고 뭐 쑥오고 뭐고 물 먹으면서 다 문 바꿔갖고 내 짝꿍이 되라. 그래서 그 사람들 사람 바꿔갖고 저자가 대기를 가져갖고 하늘 뜻에 의해서 짝꿍이 됐다는 게 있지만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그 3,000명인가 되는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끌고 갔던 그 하인놈들 자기 아래 것들 폐 속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있었냐. 그 단군 계기 쪽에서 설명 않지만 이대로 얼른 보자면 그냥 머시매들만 끌고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다.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 그때로 다 자기 짝꿍들 만나 골라갖고 와. 그래서 다 짝꿍들 데리고 와서 풍사우사들이 다 농사짓꾼들이 다 자기 짝꿍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어도 제선왕이 현명하는 대목에서 보자면 옛날에 보공담보가 자기 똘마이들 데리고 갈 때도 다 짝꿍들 데리고 가서 거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보자면 호레비는 없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34페이지 밑에 넷째 줄부터 나온 부분을 좀 보자면 맹자 밑에 둘째 줄부터 보자면 맹자가 대제선왕 전 아래 34페이지 밑에 둘째 보자면 제선왕한테가 맹자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과 대왕이 닌 유일의 신자가 대왕 임금님의 당신의 신하로서 신자가 처자 이 아녀를 탁적 부무 조고하고 당신의 임금의 신하한테다가 그 신하의 친구의 처자 각시와 새끼들을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고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맡기놓고는 친구한테다 내 각시의 새끼를 돌봐주라고 했고 자기는 뭐냐? 그럼 자기는 대왕의 신하인 자기 친구가 줄유 족국거로 총나라로 줄유는 꼭 놀러만 간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띠고 그 나라로 갔다. 그래서 돌봐주라고 맡겼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타 패례적 시후에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얘기를 맡아주라. 처자식을 맡아주라 라고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가보니까 다적 찾아 아내는 그런데 맡겨놨던 그 친구의 각시와 그 자식들은 각계 애아 수동하고 있다. 애아란 말은 애자는 보통은 적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곳을 듣고 있고 수동 날씨가 추운데 덜덜 떨고 얼어붙고 있었으니 이때에 대대저양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친구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응해 줌마판이 어떻게 하여야 마땅히 줌마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응해 마땅히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 응해는 마땅히 되었다면 줌마 어떻게 판은 뭐냐 그럼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이에요. 제선왕이 대답하기를 아와 화는 뭐뭐 과학말 그럼 하고는 전조 서로 대왕을 끊어버려라. 그러면 버려라 라고만 말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그럼 버리라고 했다. 하나씩 자르는 것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큰 차원에서 나라가 어긋나면 어쩌란 말이오 까지 설명하려고 지금 차례차례 문제를 확대시켜가면서 질문을 했다. 맹자가 선하기를 여관인적인 사법관이 만약에 당신이 맡겼던 나라를 처리하고 있는 사법관이 꼭 사법관이 아니라 이 사법관 속에 행정관이란다거나 통치자라는 뜻을 있다. 당신이 맡겼던 백성 다스리는 사람이 사법관이 불능 관리 사적 하속 자기가 거느려야 할 아랫사람들을 불능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접수어야 관계야. 그렇다면은 응해 줌마판이 마땅히 줌마판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한단 말은 판공비에서 판단 말은 조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대선왕이 말하기를 철사적지 그놈한테 줬던 아까 사법관 자리 통치관 자리를 사적지 그 사람 감투를 직장 책임을 하지만 일 맡겼던 책임을 뺏어버려라 말이에요. 바로 처벌란 말이에요. 철이란 말은 쫓아내면 철거시켜 본단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었던 자리를 뺏어버려라. 그러니까 맹자가 우선 다시 맹자가 말을 합니다. 여과 일개 국가 지리 이것은 작은 지위를 맡겼을 때 그러면 잘라보라고 한 건데 만약에 이게 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맡은 일을 조고란 말은 조고는 자기가 맡아놨던 죽서놨던 것이 다 골아 빠져갖고 썩어갖고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변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나라를 맡겼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이 다 조고 망쳐져 버렸다 한다면 그 조고는 뭐냐면 떡을 썰었는지 상해버렸다 한다거나 죽을 썰었는지 골아버렸다거나 쥐어버렸다거나 하는 것들이 조고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던 이 책임이 조고 실패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우 이 해 또한 해 어찌 마땅히 이 줌마판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맡겨놨더니 나라가 성스럽게 맡겨졌다면 어쩔 것이냐 한 것이 얘기해 놓은 것이다. 뒤에서 보자면 이제 역정놈들이 들어가고 뭐다 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다. 그럴 때 대답 뭐냐 그러면 개선왕이 좌우 장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장장을 고개를 내밀고 좌우를 둘러보고 나서 한단 소리가 그리고 곧바 빠제 말거리를 그러면 내 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차도란 말은 말 끄집어내는 것은
멈춘단 말이에요. 차도 멈추고 일변 거려 한쪽으로 아말 않고 걸어가면서 말은 얘기를 피해버렸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금이나 지도자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질문해서 말 대답을 못하는 것을 멘트라 놓고 그 다음에 한 얘기들을 자기가 신하들이 보좌관들이 얘기를 그동안의 대신에서 메꿔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버려서 더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독편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자면 해독편은 본문에 비해서 문장이 좀 긴 것 같지만 핵심 부분에서는 훨씬 수준 높은 논의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병자 논에서 나왔던 해독편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말로 말하면 뭐냐,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해결되어야 할 실사구시해야 할 응용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는 일종 실습적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단지 앞에 부분들이야말로 앞에 있는 원전이란다거나 영문들은 한 번만 쭉 읽어버려도 대충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해독편은 분명히 나오는 내용을 다시 되짚고 들어가고 들고 해서 음미해 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앞에 4줄을 보고 다음 부분은 또 이제 8줄을 보고 해야겠지만 첫 번째는 맹자의 논리 전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우 찰는 상대방의 말솜씨를 선우 조심스럽게 찰을 찾자니까 말솜씨를 잘 들어보고 말솜씨만 들어본 것이 아니라 관색 말하고 있는 나쁘다 모습까지도 잘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은 말솜씨와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시 답이 있죠. 그 관찰하고 들어본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병자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문제는 한참 지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응용해 가야 할 방법을 고려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경우에 문제가 된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지도자 내지 임금 모르게 임금 앞서서 임금한테다가 고치를 해주는 내용이 여기 말하자면 말 맥히게 해갖고 얘기하는 것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5째 줄부터 나오자면 이런 일을 중국 고대 역사상에서 제일 잘 설명해왔던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냐면 옛날 한나라 무제를 모시고 얘기할 때 평상시에는 씩 웃어가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예리한 그 핀셋들을 작용해가지고 거기 절대로 임금한테 비맞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문제가 취하고 있는 근본 목적 부식에 맞도록 문제를 설정해 나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제를 거기다 첨가해갖고 문제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 예상외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한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게 되고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정치 풍토를 바꿔버린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동방사그 한 예로 들어보자면 거기에 5줄 이하에서 나온 대목을 간단히 읽지만 얘기하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한 무제의 어머니 할머니가 있었는데 한 무제의 할머니는 젊은 날에 한 무제 지가 아버지 낳고 한 무제 아버지가 또 안 낳고 해서 쉽게 말하면 젊은 날에 과부가 되었다 합니다.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갖고 자기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인생 이제 외로운 처지에 처해 있으니까 젊은 날 과부된 늙은 할아버지한테
왕의 조모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편히 살으시라고 재밌게 살으시라고 해갖고 젊은 놈을 하나 붙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젊은 놈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총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둘이 데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으라고 하는 동원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어린 할머니 놀이객감 같은 손자 같은 종놈을 하나를 붙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할머니한테 버정머리 없이 해도 그것이 이제 소문이 딱 나버렸으니까 할머니는 정말 무제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고 근데 무제의 할머니가 일찍 과부되었으니까 어린 놈 좀 데리고 헛짓거리 한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 궁중에서만 갖다 놓고 지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그 버정머리 없이 진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놈이 유일한 낙이 되니까 그놈한테 대해서 돈도 쓰고 뭣도 쓰고 어디 짓거리 해픈 짓거리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버정머리 없이 지내니까 궁중 내에 있는 모든 높은 놈들이 전부 다 하무지한테 점수 달라고 하면은 하무지 할머니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는 젊은 꼬맹이한테 전부 붙어가지고 그놈한테 다 뇌물도 주고 뽀짝거리고 헌짓거리가 이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기강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때 다른 아무도 감히 그 한무지한테 대해서 그놈 새끼 갖고 국가 최초의 안성에 안 되겠습니다 소리를 무서운 게 못해. 그런데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그놈이 사람들 앞에서 대관들 앞에서 지금 할머니 데리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딱지가 나갔고 동방삭이가 한 얘기가 절대로 장난말로 어영부영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해가지고 그럼 임금님 앞에서 천자 앞에서 그냥 무지 앞에서 떠들었단 말이야. 뭐라고 설명했냐. 이 국가 역정노와 이런 놈이 있으니까 나라가 큰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냥 역정 써있어. 그럼 잘못하면 이제 맞아줄게. 그런데도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하고 호령을 채워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직접 말은 않고 동방삭이는 딴 데다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체제를 바꾸도록 무지한테다가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지는 임금을 거여고 더군다나 할머니를 놀려먹었다고 해서 동방삭이를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문제를 제기해갖고 그 다음에 답을 내서 직접 이런 문제는 그럼 죽여요 살려요 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어가지고 동방삭이가 얘기했던 뜻을 한무제가 받들어가지고 아까 지금 할머니의 젊은 애인이 되어 있는 몸종이 되어 있는 종 같은 놈인 동원이를 쫓아내고 국가의 기지를 잡되 다만 그로 말미암아서 지가 할머니가 망신 안 되도록 해가면서 조용히 해결하는 대목으로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 설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직언으로 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더 나가서 남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수습해 주다 보면 직접 논쟁을 통해서 피를 토하고 당하는 것보다만 나아가서 간접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이런 사실상 원수는 적어지고 문제는 원만히 수습되면서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수습하면 쓰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대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못 오면서 단지 문제에 관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흔히들 많이 전개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이런 예를 갖고 설명했던 옛날 지도자들 얘기를 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하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그 신간회라고 하는 이제 침략이 되면서 독립운동과 민족 자결운동을 설명했던 YMCA 운동과 연결되어 있던 한 모임이 있습니다. 신간회의 회장이 누구냐
누구냐 그러면 당시 회장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동경에 유학생들이 모아있다는데 거기를 안 가볼 수 없고 가기는 가는데 거기 가서 잘못하면은 동경 학생들 동원해갖고 독립운동 충동했다고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당할 뿐만 아니라 동경에 있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다치게 됩니다. 이 시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동경에서 춘원 이광수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동경 독립선언이라고 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독립선언 만들면 다 가서 개척하고 풀어오고 같은데 그 앞에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을 동경 독립선언을 한다는 정도의 조선인들의 유학생들 조직을 원만하게 만들 것이냐 것이 여기 말 친간회를 만들었던 때의 이상재 선생의 뜻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나름 기독교도 연결시켜가면서 세계운동을 해가면서도 바로 말하자면 유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실어줘야 하는데 전통과 새로운 사상을 연결시키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가서 느닷없이 신간 회장이 동경 갔다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경부들 경찰들이 전부 총동원해 갖고 틈만 있으면 신간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잡아들여 보려고 눈이 뻘게 돼갖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동경 간 학생들이 다 모아있으니까 붙들어잡고 인사를 하다가 이 월남 선생이 이제 마음에서 나오고 또 유도적이기도 합니다. 붙들어잡고 있다가 엉엉 울다가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독립협회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해.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제 뭐라고 대서냐. 나라를 일본 사람들한테 뺏겼으니 우리가 정신 차렸다니까 그렇게 말이야. 아니 그때 월남 선생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객지에서 이렇게 만나게 나라 잃어버리고 나서 만나게 진짜로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울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해. 어디 우리니까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도 좋은 처지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쓰겠습니까? 원수 안 되라고 어쩔 것이냐. 그래서 나로서 걱정되는 것이 제일 가까운 이웃나라 우리 형제 같은 나라가 망할 일을 생각하니 걱정스러워서 내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유명 얘기. 아이고 일본이 이웃나라에 일본이 망해서 쓰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가 마태복음에서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일어난 나라는 칼로 망하는 것이고 총으로 일어난 나라는 총으로 망하는 것이니 일본이 저 이웃나라 우리나라를 총칼로 뺏었으니 일본이 망할 것은 뻔하니 이 일본 장례를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핑계를 운 것입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총칼로 나라 뺏는 일이 않도록 하셔서 그러고 이제 오니까 다 사람들 똑같이 음성 일본을 용서하셔서 일본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일본에서 기도원 모임같이 동경 유학생들이 막 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망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선동했다고 잡아갈 것이요. 그래 결국은 그 뜻으로 해갖고 월남 이상재 선생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못 잡아가고 그대로 나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과 관련된 방법 속에서 얘기했던 아까 말한 이 소리 말고 저 소리 딴 소리를 해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방법을 월남 선생이 썼다는 얘기를 젊은 날 월남 선생이 저를 읽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뜻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자면 소문을 말 잘잡고 막 공격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뜻은 그것이 아닌데 저거 이 뜻을 수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을 보자면 이번에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꼭 출근하면서 집 앞에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을 내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장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기자들이 나갖고 그냥 딴소리를 진곡해 버리니까 복잡해지니까 성질을 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특히 이럴 때에 윤 대통령한테다가 공격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희화적으로 이런데 뭐 정신 체제한다는 얘기를 살짝 던져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처럼 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나왔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같이 말씀드리자면 조금밖에 안 나갔습니다만은 35페이지 여기에서 5개 줄까지 즉 해독 앞에까지 한 것이고, 해독편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설명해 나가면서 그러면 실수 없도록 해독부터 다음에 문제까지를 실말하면 어디까지 한 20페이지 책을 많이 읽어놓고도 오늘 들고 나가면 수가 있습니다. 실말하면 체맥이 들어서 무시 좀 정신 누리해갖고 착각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은 그 중용을 한번 열심히 해볼까 생각합니다만, 이제 마음은 저는 지금들은 좀 빨리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중용 문제는 뭐죠? 해독편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용은 시사 내지 시사분수적인 문제에 관한 영구심을 버리고 문장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틀림없이 너는 나눠준다고 얘기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신 잡고 있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네. 아하, 내가 배웠던